저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를테면 학자로서 네. 계속 학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박사과정에 가기 위한 준비를 했다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뭐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런 석사과정 반납, 석사 학위 반납은 네. 굉장히 큰 결단이죠. 본인에게는. 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조국 가족의 네. 전략적인 보석이다. 내년 총선으로 가기 위한 단계를 밟는 거다. 그리고 딸 조민이 네. 다음 달 8월 말에 기소가 끝나니까 네. 지금 검찰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는 제스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아들 석사 학위 반납. 연세대 측 규정 없어 난감입니다. 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어제 연세대 이 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이제 연세대 측 규정이 없어서 좀 난감하다라고 지금 그런 입장이다라는 기사인 건데 여기 볼까요?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갑자기 석사 학위를 왜 반납을 했느냐? 이 학위 관련해서 뭐가 있었냐면 최강욱 이 당시에 변호사 때 조국 전 장관 이 아들한테 인턴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근데 이 인턴 확인서를 가지고 이 연대 대학원에 입학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인턴 확인서 인정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 여부를 두고 사실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심, 2심 최강욱 의원 관련한 이 재판에서 1심, 2심 다 유죄가 났고요. 지금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1심, 2심까지 다 진행을 하고 이미 한참 진행을 하고 대법원만 남았는데 갑자기 석사 학위를 반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경호 의원님, 이게 제가 학위 반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반납이 되는 겁니까? 뭐 이번 뉴스 때문에 찾아보니까 연세대학교 규정은 총장의 전결권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나 이제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특히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일반 대학원이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일반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이라는 거는 박사 과정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서의 의미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 뭐 학사 학위를 딴 이후에 석사 박사라는 게 마치 학력을 높이는 단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석사 과정이라는 거는 박사 학위를 따기 전 단계에 디딤돌로서의 의미 이외에는 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런 일반 대학원에서는 그런 점에서 지금 조민 씨가 지금 조국 교수의 아들 조원 씨인가요? 저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를테면 학자로서 네. 계속 학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박사과정에 가기 위한 준비를 했다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뭐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런 석사과정 반납, 석사 학위 반납은 네. 굉장히 큰 결단이죠. 본인에게는. 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특히나 일각에서 아까 우리 키워드가 정지 작업이잖아요. 네. 정지 작업이라는 건 뭐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의 행보와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번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26 이미 성인이 된 아들 또 32살 딸 이들의 이 신상과 관련된 결정이 네. 과연 아버지의 다음 행보를 위한 것과 다 연결이 될까? 그렇게만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설사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뭘 위해서죠? 본인의 뭐 명예 회복? 그러면 선출직으로 당선만 되면 명예가 회복이 되나요? 전 그거는 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은 내년 총선까지 출마 운운하는 거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런 아들 관련, 뭐 딸 관련 이런 게 후속 뉴스로 다뤄지지도 않을 수 있고 또 다뤄져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차근차근 좀 얘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했는데 바로 또 정지 작업, 키보드 의미까지도 좀 같이 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정지 작업 물음표 이런 키워드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말고 딸이죠. 조민양. 조민양도 사실 며칠 전에 아니 나 학위 관련한 소송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딸 소송 취하, 아들 학위 반납, 조국 진짜 출마하나라는 겁니다. 딸 조민양,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도 사실 이 고려대 학사 학위 그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위를 관련해서 이게 취소되는 거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거죠. 취소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걸 취하를 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조 전 장관 딸인 조민 씨도 지난 7일 얼마 안 됐죠. 며칠 전입니다.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특히 조민양 같은 경우는 조민양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본인들 이 학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느냐 같이 좀 얘기를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건 저는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간에 그 판결에는 당연히 판결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지금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민양의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줬고 그 때문에 학위가 취소되는 거는 상당히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그동안 견지를 해왔는데 갑자기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이거는 이동석 위원. 아니 아들 제외하고 딸 상황만 봐도 좀 갑작스럽네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네, 갑작스럽기보다도 네. 훨씬 더 당혹스러운 저는 그런 입장인데요. 일단 그 검찰이 그 입시비 비리 의혹을 놓고 현재 이제 그 공소시효 만료가 앞두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소 여부가 현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걸 놓고 현재 조국 일가가 반성하는 척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한 동정심을 호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행보로 보여집니다. 현재 비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요. 바로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 사건입니다. 당시 숙명여고 쌍둥이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 그러니까 기소, 징역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네. 이 자체를 놓고 본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공정성,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조국 일가의 이런 행보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앞으로도 지탄하시고 평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검찰 기소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조민 씨가 자신의 SNS에 이 글을 올린 걸 좀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의가 있어 답합니다. 소송 취하서 등 관련 서류는 조만간 접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건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 포기한 게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게 아니다. 이 얘기는 신정현 위원님. 네. 사실 이동석 위원 얘기는 검찰 기소 때문에 지금 뭔가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전략적으로. 예. 그런데 공개적으로 아닙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체 왜 취하한 것이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사자의 입장이야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온당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세간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까지 떳떳하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소송을 취하한 것을 네. 어쨌든 검찰의 기소를 의식한 것이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실제로 검찰에게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또 기소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정치적 부담감을 얹혀줄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민 씨의 이러한 어떤 글이 또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유라 전에 이제 이 박근혜 탄핵의 한 부분이었던 정유라 씨는 네. 결과적으로는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결국 중졸로 되어버리죠. 저는 그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했던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회를 온당하게 정의롭게 이어져 갈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동정표 동정의 여론을 만들거나 혹은 검찰의 어떤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게 만드는 것, 네. 저는 이것은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던 조국 그리고 그와 함께 공범으로 지난 대법원 판결에 났던 지금의 조민 씨가 취해야 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다 직접적으로 본인이 반성했고 사과와 사죄를 할 의사가 있다면 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SNS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사과하는 모습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공통적으로 조민 씨가 소송을 취하한 이유 검찰 기소를 피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지금 보면 앞서서 다시 돌아가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학위를 반납하기로 한 것과 좀 맞물려 생각을 하면 불과 사흘 사이를 두고 딸은 소송을 취하고요. 아들은 지금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두 개가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연관이 없는 걸까요? 저는 뭐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조국 가족의 전략적인 보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이제 사법 리스크. 네. 이제 다음 달 말에 이제 조민 씨 그 시효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제스처 수도 있고. 앞서 말씀 나온.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출마를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 이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한다면은 네. 두 분이 아들들 둘도 반성을 하고 조국 전 장관도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성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취하한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장 석사학위를 반납한다는데 그거 반납한다고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 총장이 대학원 심사위원회 열어서 결정하거든요. 네. 대학교가 뭐 그렇게 급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거나 똑같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도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네. 무조건 넘어오면 국회 열어서 투표해야 됩니다. 무기명으로. 네.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한다, 석사학위 이 정도만 끝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왜 대학원 석사 너무 표절 시비 나오니까 반납하겠다 했는데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 바꾼다고. 졸업장을 석사 받은 거 네. 쉽게 이렇게 없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조국 가족의 네. 전략적인 보석이다. 내년 총선으로 가기 위한 단계를 밟는 거다. 그리고 딸 조민이 네. 다음 달 8월 말에 기소 시효가 끝나니까 네. 지금 검찰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는 제스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지 작업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조국 출마 사전 정지 작업, 딸 소송 취하 이어 아들 학위 반납이란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런 아들과 딸의 지금 일련의 움직임이 본인의 이 출마 사전 정지 작업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앞서서도 조국 전 장관 출마하는 거 아니야라고 뭔가 약간 뉘앙스를 풍긴 사례가 있었죠. 그 모습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주 출마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그 뒤로 터널이 끝나고 또는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로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민정수석 비서관, 뭐 장관 이건 다 이제 끝이 났고 아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인 조국으로서 앞으로 뭘 할 것인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해서 출마하는 거야? 라고 그때 얘기가 뭉글뭉글뭉글 또 피어올랐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질문 드려봅니다. OX 질문입니다. 이 질문 사실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근데 상황은 변하고 있고 정치는 생물이니까. 조국 전 장관 출마한다. 하나, 둘, 셋. 윤 대표님은 아까 사실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출마 사전 정지 작업이다라는 취지였었는데 지금 다른 세 분은 아니다. 윤경호 위원님 아니다. 안 나올 것이다.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안 나올 것이라기보다 나오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전 법무장관은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두 사람은 과연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 뭐 사법제도 개혁 네. 또는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다고 본인들은 얘기해요. 그러나 그걸 추진하는 과정, 뭐 그다음에 또 누가 적임자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을 양분화해버리는 네. 주역이에요.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도덕성 뭐 이런 걸로 뭐 내로남불, 겉다르고 속다르다, 또 강남 좌파, 뭐 관종,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내년 총선에 본인이 나온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표를 얻겠다고 나오는 건 아닐 거고 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표를 얻겠다고 나오는 거라면 또다시 이 조국이라는 장본인 때문에 정치판이 또 양분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를 뭐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가지고도 또 얼마나 논란을 벌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을 감안하면 네. 뭐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본인이 네. 저는 정치판에 다시 뛰어드는 거는 맞지 않다. 네. 그런 차원에서 X표를 예상을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도 X인데 혹시 윤경호 위원님처럼 나오면 안 된답니까? 아니면 나오지 않을 것 같답니까? 않을 것 같아요. 네. 왜요? 앞서 우리 영상으로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본인이 법을 배웠고 공부했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네. 그런 어떤 법의 판결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현재 지금 본인이 어쨌든 공범으로 이제 또 적시되어 있고 본인 정경심 박사 교수 현재 지금 이제 유죄 판결 받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본인의 두 자녀도 뭐 학위를 반납한다고 했지만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아마 행정소송은 패소를 해서 사실상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본인도 지금 1심,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네.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시점이 내년 총선 이후라고 하면은 그 판결 역시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이제 범죄 잘하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범죄자가 된 상황에서 또 국회의원직을 당선된다면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뢰가 가득한 공간, 특히 본인이 가장 소신으로 말했던 법을 가르치고 배운 사람으로서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보는 조국 전 장관의 그래도 양심이 있는 법을 공부한 어떤 학자로서의 모습이라면 저는 총선은 포기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은 포기할 것이다. 일단 지금 현재 저희 스튜디오에서 윤 대표님만 다른 분들은 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혹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윤 대표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의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탕란이라고 있습니다. 탕란. 알을 맡긴다는 거죠. 예. 이 뻐꾸기가 그렇게 합니다. 뻐꾸기요. 예. 남의 둥지에 뻐꾸기류. 알을 낳아가지고 남의 새는 그게 뻐꾸기 알인지 모르고 그걸 품어주죠. 예, 품어주고 모이를 물어다 주는데 나중에 뻐꾸기 새끼가 훨씬 더 커가지고 자기 새끼를 다 잡아먹죠. 그리고 둥지를 차지하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포섭하려는 탕난 정치로 보여집니다. 저는 둥지를?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당을 만드는 겁니까?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국 장관과 손을 잡지 않을까. 네.
사실 조홍천 의원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얘기는 좀 추미애 전 장관의 얘기를 한 건데 마지막에 한마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한다는 조국 전 장관과 손을 잡고 신당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출마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신 윤 대표님.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신당을 창당할까요? 글쎄요, 뭐 진당 창당까지 가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뭐 길게 보면은 뭐 친문이 네. 결집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까지 또 용기를 내서 하겠느냐. 본인 아마 민주당 출마를 신청하고 안 되면 무소속 정도 네. 본인의 어찌 보면 조국 전 장관도 누구 무리를 이끄는 보수 체질이라고보다도 혼자 독구다이 스타일이거든요. 교수 스타일이고. 네. 그래서 저는 혼자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스스로 그만두기 어려운 게 직업이 3가지가 있잖아요. 정치하고 뭐 3가지 직업은 네. 3일만 하면 스스로 그만 못 둔대요. 어...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이미 정치에 물 담았기 때문에 네. 정치는 할 거다. 아. 그리고 그 본인이 이제 서울대 교수도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 딱히 할 일이 또 없어요. 예, 지난번에 책도 썼고 네. 뭐 할 거 다 유튜브도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네. 이제 출마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법 리스크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뭐 되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면은 당선 무효가 될 거다 하는데 네. 이제 2심 시작했어요. 조국 전 장관이 언제 2심 끝날지 모릅니다. 또 3심 가거든요. 지금 저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됐다는 황운하 의원이나 네. 저 위안부 사건의 저 윤미향 뭐 이런 분들 아직 거의 임기 다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걸림돌이 안 될 거다. 그리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민주당 쪽 지지자들 네. 그 조국에 대한 그 지지는 여전하거든요. 또 경남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 사는 데라든지 고향인 부산이라든지 또 민주당 지지층이 높은 광주라든지 뭐 수도권 같은데 저는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신당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만 아마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신당을 창당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스타일이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 아까 같이 언급이 된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은 보수 스타일로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추미애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해서 조국 전 장관과 손을 잡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지 않다. 추미애 전 장관이 뭐 보스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장군도 했는데 네. 장군치고는 앞으로 전진하라가 아니라 좀 좌충우돌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을 따라간다, 같이 한다. 네.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전 장관의 캐릭터로 볼 때 같이 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향 지시 등 켜주는 대로 네. 그쪽으로 저는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추미애 전 장관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또 뭐 마하트마 간디라고 또 비교할 수도 있으니까 뭐 예측은 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에 정치는 생물이라고 살짝 또 이렇게 구멍을 또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네.